가사조사는 대부분 조사관실로 부부를 불러서 질문을 하고 진술을 듣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은 전화를 해서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있고 당분간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면 유선 즉 전화를 통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가끔은 가정법원의 조사관실이 아니라 출장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주로 이용되는 것은 양육 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입니다. 즉 사건 본인, 즉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누가 더 양육자로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직접 남편과 부인의 주거지를 방문해서 양육 환경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다음에는 가사조사가 1회로 끝나는지 여러 번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가사조사는 1회로 마치는 경우도 있으나 2, 3회 진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치면 조사관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성실한 조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에게 제출하나 가끔은 상당히 오랜 기간 보고서가 작성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모든 부분을 다 볼 수 있었으나 결론 부분, 즉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양육권을 엄마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은 조사관의 의견, 즉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볼 수 없고 담당 판사만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조 설명드리면서 부적위범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부적이라 함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을 뜻하는 법률 용어예요.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의미의 법률 용어, 즉 자귀에 반대되는 개념이겠지요. 부작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때는 법적인 자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해요. 즉 어떤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 부작위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 설명드릴게요. 부작위범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즉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성립되는 범죄가 부작위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형법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라고 아주 어렵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부작위범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진정 부작위범과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어요. 예를 들어 퇴거불응죄는 진정 부작위범이에요. 퇴거불응죄는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나가지 않는 것, 즉 나가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죄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전동차나 기차의 객실, 버스 내부,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적법하게 들어간 자가 주거자, 관리자 및 점유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지난번에 설명드린 진정 부작위범이에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주거 침입죄가 있어요. 주거 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것이고요. 퇴거불응죄는 들어갈 때는 적법하게 들어갔으나 퇴거 요구, 즉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리고 특수 퇴거불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특수는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특별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형법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행해지는 범죄에 붙이는 명칭이에요. 다음에는 특수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